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구대학교 불교도가르기 지도법사를 맡고 있는 해동 스님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설립된 황손노인 종합복지관의 관장 소임을 같이 맡고 있습니다. 네, 복지관을 운영하는 관장으로서 사실 직원들을 보면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직장이라는 것이 생계를 위해서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명감을 가진 사람은 뭔가 달라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여기 오게 되면 정말 마음껏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그런 복지사 같은 경우는 정말 여기서도 친할머니 같이 부모님 같이 여기 어르신들을 대하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청년불자들이 부처님의 자비와 그러한 봉사정신을 직업처럼 또 그 환경 안에서 자기 수행 삼아 행한다면 그 또한 이 복지계에서 불교가 널리 전파되고 또 자신의 또 수행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회복지라는 이 현장에서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관장으로서 또 책임자로서 이 직원들을 바라볼 때 사명감을 가지고 이 복지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저 생계를 책임지려고 와서 일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얼굴 표정부터 달라요. 그런데 부처님의 자비와 그러한 부처님의 사상으로 가장 일선에서 사람들을 대한다면 그 얼마나 복이 되고 또 그러한 사회복지사가 주변의 모든 직원들에게 귀감이 되며 어떤 롤 모델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스님으로서 그런 사회복지 현장에 청년불자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나와준다면 저 또한 그것이 포교의 연장성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선업을 유지하고 일으키는 가장 큰 복업의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불자로서 좋은 점이 있다면 먼저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성제 12연기 중에서 도성제에 해당하는 8정도에 보면 정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른 생계, 바른 직업으로 풀이되기도 하는데요. 어떠한 직업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선업이 증장되기도 하고 또 악업이 또 생겨나기도 하는 거죠. 살생을 주업으로 삼으면서 생계를 이끌어 나가는데 선업이 생길 리는 만무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선업을 일으키는 여러 직업군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교육을 한다든지 병을 치료하고 간병을 한다든지 또 의식주에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직업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의 간병을 가장 큰 덕목으로 치셨는데요.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궁핍함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청년 불자들께서 자비와 또 부처님의 그러한 가르침을 무장을 해서 일선에서 일하신다면 그 혜택이 아주 많이 돌아가지 않을까요? 아마 불자를 떠나서 다들 겪는 고통일 겁니다. 지금 현대사회가 다들 개인주의고 또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하고 또 1인 세대이다 보니까 복지시설에서는 많은 다양한 계층과 접촉을 하게 되고 정신적인 노동을 하게 되거든요. 사회복지사는 감정 노동자이기도 하고 정신
노동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과 접하다 보면 정말 익숙치 않은 스트레스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잘 소화가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많은 청년들이 이 직장에 이렇게 처음 나올 때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해낼까, 또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으로 직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불안감은 사실 몇 달 지나면 다 없어지게 돼요. 왜? 들어오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일을 하고 있고 또 그다지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많은 청년 불자들이나 들어온 새내기 청년들이 뭘 느끼냐면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들다는 것을 느낍니다. 사람 관계가 정말 힘들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직장에 들어와서 일이 많아서 이직하는 경우는 드물게 일어납니다. 사람들과의 갈등, 그걸 해결이 안 되어서 이직을 하는 경우를 허다하게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내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죠. 부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통이 너희를 붙잡는 것이 아니다. 네가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고통이 외부에서 오는 줄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고통들이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뭔가 공통된 상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커먼센스라고 하면 다 너도 그렇지, 나도 그렇지라는 어떤 상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스님이 되고 여러 생각을 해보니 그런 상식이 과연 존재할까라는 의문이 들게 되었어요. 제가 봤을 때 상식이란 자기 생각, 지 생각이 상식인 것 같아요. 자기 생각에 맞으면 상식이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상식에 벗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스님 생활을 하면서 제가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 사람이 나하고 뜻이 맞지 않을 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모르는 또 다른 뭔가 이유가 있겠지. 내가 모르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한 평가나 어떤 생각들이 멈추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유보하는 마음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다 보니 사람에 대한 어떤 선입견도 많이 줄게 되고 사람 관계에 있어서 실수도 많이 줄어들게 되는 제 자신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여기 관장으로 있다 보니 많은 면접을 보게 됩니다. 정규직을 뽑을 때도 있고 계약직을 뽑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정규직을 뽑을 때는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계약직을 뽑을 때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사실 저희 기관에서는 계약직으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고용 승계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약직은 하기 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실까 말씀드리는데 먼저 부딪히십시오. 그리고 직장에 나아가서 생활하다 보면 그 조직에서 내 자신이 인정받고 또 뿌리를 내릴 때 그 조직에서 또 정규직이 되는 기회가 얼마든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정규직을 준비해서 많은
고통을 받지 마시고 대인관계에 자신이 있다면 먼저 도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청년 불자들에게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출가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그게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머리를 깎고 출가하라라고 말씀은 좀 무게가 있죠. 하지만 불자라면 단기 출가라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도 지금 많은 단기 출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 또한 외국에 미얀마에서 단기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와서 행자 생활부터 출가를 해서 2번은 제가 출가를 했거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출가를 하게 되면 부처님의 그 탁발도 경험해보고 또 스님들이 어떠한 생각과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가까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젊은 시절의 체험이 나중에 자기 삶에 많은 영광과 어떤 기억이 좋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스님 한번 드릴게요. 왜요? 스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뭐 제가 그래도 빨리 했죠? 네. 빨리 한 편인가요? 네네네. 아주 훌륭하셨어요. 감사합니다.